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8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차관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가 0.8% 플러스, 코스닥은 0.3% 플러스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오늘 전략 들어본다면 차관 본부장님부터. 네, 오늘 일단 기술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미국발 영향이 있는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테마적인 부분이 움직이더라도 오늘 파생에서 만약에 좀 수급이 강력하게 잡힌다면 대형주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슈나 테마주들은 좀 짧게 플레이하시고 오히려 좀 대형주 쪽으로의 이런 수급 변화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점은 일단 선물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중심으로 수급을 좀 보자. 그러면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미국 따라가기. 미국 따라가기? 네. 따라갈 수 있습니까? 1% 내외로 오르면은 그래도 전고점인데. 그럼 따라갈 수 있죠. 네. 그 정도? 네. 반도체가 이끌었으니까. 어저께 그렇으니까.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네.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이 4% 5% 올랐거든요. 네. 그게 우리한테는 더 고무적일 것 같습니다. 왜? 그거 관련되는 게 더 많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더라도 어저께 오른 종목들이 섹터들이 무너지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럼 뭐 따라갈 수 있죠. 대충. 알겠습니다. 미국을 한번 따라잡아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 지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9% 정도 상승, 2768. 바로 전고점이 2776, 그 전고점이 2779였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따라잡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766에서 움직이고 있고 계속 고점 트라이를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53% 플러스고요. 86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대형주가 가장 흐름이 좋은데요. 코스피 대형주가 0.9% 정도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현대오토웨버가 3% 플러스로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이 SK하이닉스가 2.7%, 한미 반도체 아니고 한미약품이 2.5% 플러스,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신소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엔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1.3%에서 1.7%까지 오늘 좋은 흐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1.1%로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대형주가 가장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JNTC 11%, 역시나 자동차 부품 이런 쪽 계속 강세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익QNC, 대주전자재료, 넥스틴,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 제주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이렇게 코스닥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1%에서 4%까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 본부장님 어떻게 눈에 띄는 종목, 눈에 띄는 업종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상승력이 크게 나온 게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브로드컴을 필두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좀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 2대장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력하게 움직인 게 테슬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FSD에 대한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장중에 5%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이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일단 뭐 애플이나 이런 흐름들도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엔비디아만 쉬었지 나머지 다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수급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반도체가 갈 때는 수급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략 후광으로 갈 수가 있어서 그 흐름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방위적으로 뭐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대 지수가 워낙 강하게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온 쪽에서의 이슈와, 그다음에 어제 이제 돈육 부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관세에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붙었더라고요. 유럽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상향 38% 이제 추가 관세 얘기를 하면서 상향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바로 돈육 쪽으로
또 반덤핑 관세를 때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이런 먹는 쪽, 고기 쪽 관련된 부분 좀 급등이 나왔는데 그런 흐름들이 또 얼마나 유지가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6개 마니커 FNG 또 마니커 4%에서 15% 이 정도 상승. 어제 우리는 뭐 초복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역시 또 다른 이벤트가 같이 네. 겹쳐서 또 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HBM 쪽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반도체 뭐 소부장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뭐랄까요? 여기 전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쭉쭉 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좀 힘에 부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오늘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이 좀 같이 한 2천억 원 정도부터 시작을 팡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서 약간은 좀 수급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이 정도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좀 빠지는 것은 사실 좀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그쪽이 계속 가는데 우리나라가 안 가는 게 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쨌든 수급 동향이 안 따라주면은 이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테마주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수급 부분들은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수급의 흐름을 따라주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쪽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고점 트라이를 하는 거고 지금 벌써 세 번째 시도니까 뭐 3번에서 4번 정도면 보통 돌파를 해주는 게 좀 통상적으로 확률이 좀 높은 확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엔 그 부분에서 뒷받침이 나와주는 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얼마나 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높게 잡아주느냐 예상치가 높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 장을 봤을 때는 반도체 대형주가 끌어주고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 쪽에서도 좀 가고 거기다 플러스 2차 전지주들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거기다가 자율주행까지 같이 붙어서 좀 가는 그런 모습. 근데 현대차나 기아나 혹은 네. 어제 불을 뿜었던 자동차 부품주는 조금 움직임이 기대보다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격이 일단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쉴 때 그러니까 자동차가 갈 때 반도체가 좀 쉬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또 반도체라든지 기타 또 이슈가 또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제 그쪽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이미 전날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선제적으로 또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라인에 있더라도 이제 후발로 다시 움직이는 게 있으면 그쪽에서 먼저 움직이다가 또 수급의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리포트 반도체 리포트는 많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리포트는 많이 오늘 나왔습니다. 설명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 그 거죠? 긍정적이지 않을 때 쓰진 않죠. 어. 힘 빠지게. 오케이. 긍정적인 리포트도 꽤 많이 나온 것 같다. 그 내용이 그리고 좀 심오합니다. 심오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오늘의 한마디 오늘 저기 오후에 하려는 그거예요. 오늘의 한마디에서 하실 예. 그런 이야기들. 예. 오프닝 벨에서는 안 해주실 오프닝 볼은 한 명 빠졌잖아. 네? 한 명 빠졌잖아. 한 명? 민트. 네, 있을 때 해야지. 민트 IQ 얘기가 또 별로. 150. IQ 150. IQ 15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은 좀 초반에 심오한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1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한 120억 정도 팔고 개인은 200억 정도 사고 수급 공방은 막 그렇게 뭐 치열하지는 않은 것 같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50억 팔고 기관이 14억 팔고 개인이 93억 사고 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50억 기관 130억 그렇게 막 뭐 물 들어올 때 노젓자 막 화이팅하자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선물이 그 양전을 좀 했으니까 그 지금 252억까지 좀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늘어나면 뭐 그 부분에서 좀 힘을 받을 것 같고 근데 좀 주요 종목군들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7.8% 네, 상승 맞습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HBM 쪽으로도 뭐 볼 수 있으니까 뭐 요거에다가 뭐 한미반도체, 뭐 SK 하이닉스, 뭐 PSK 홀딩스 이런 애들 잘 가면 일단은 주도 주격에서 움직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또 그들이 너무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고가 라인에 다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의 1, 2%만 움직여도 사실 힘은 굉장히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뭐 수급이 조금 약해서 힘을 탄력을 좀 덜 받는 것 같은데 선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약 요거 확대가 되면은 아마 오늘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강하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뭐 미국 증시가 워낙 긍정적이기도 했고 반도체 쪽에서 강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트라이는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뭐 섹터나 뭐 눈에 띄는 종목 뭐 보이는 거 있으세요? 김장현 본부장님?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어저께 얘기한 제주 맥주. 장이 잔잔해요. 어제 얘기한 제주 맥주. 양양 그 서핑하는 바다 같아. 잔잔하게 잘 오지 않는 잔파도에서 그 서핑보드 들고 이러고 있는. 이게 베스트 케이스야, 베스트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입니까 베스트 이게? 케이스야, 베스트 케이스. 그 이게 미국도 지금 S&P 500이 뭐 6천이 나왔어요. 네. 코어하고 하면서. 근데 지금 5,470이거든요. 5,470. 네. 그 뭐냐면 최고 나온 게 10% 남은 거예요. 10%. 미국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장이 많이 올라서 10% 남았다고 그러는데 네. 얼마를 더 치고 싶어요. 미국장 10% 나왔는데 우리가 20% 15%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요? 미국장이 10% 남았다고 하는데 네. 파지티브한 사이드가 우리가 15% 20% 남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네. 좀 약하죠. 하지만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거하고 전망을 하는 거하고 다르지. 네. 희망을 계속 하다 보면은 희망 회로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10%면 아까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10%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 그게 제가 베스트라고 봅니다. 약한 10% 따라가도 2,700 몇십 10%면 3,000이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덜 따라가면 한 5% 올라오면 얼마예요? 그럼 2,850, 2,900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10% 더 올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2,800, 900은 단다. 근데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우리가 그거 너무 급하면은 오히려 안 되니까 이렇게 1% 0.6% 가면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2,770 됐어요. 2,770. 어저께 빠진 거 다시 올라온 거지. 그죠. 와, 이게 2,800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게. 근데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 트라이입니까? 2,779를 3월 26일에 찍고, 네. 그 다음에 한번 2,773 5월에 한번 트라이 찍고. 있었고, 이번에 2,776 6월 13일에 있었던. 네. 그다음 요번에 네 번째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단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막으면 네네네. 그 다음은 뚫기 힘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천장권에서 저항을 많이 받으면 뚫기 힘든 게 맞는데 지금 이제 이평선의 추세나 이런 움직임들이 정배열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윗라인에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많을수록 돌파 시도를 많이 하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이제 특별하게 이전에 거래량 대비했을 때 막 뭐 2배, 3배씩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거래소 이제 거래량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해서는 여러 번 이제 돌파 시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펀치가 개별주들은 수급이 막 갑자기 10배, 막 이렇게 20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치가 강펀치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잼반 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통통통 치면서 아플 때까지 계속 패는 거예요. 그렇게 뚫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하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올선 깨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얘기는 즉슨 지금 아직도 최근의 기조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선물만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오늘 뚫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오늘 뚫을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뭐 2,800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겐조 형님께서 명행 삭발 긴장혀 하셨는데 2,850까지 가려면 진짜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근데 오늘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한미 반도체보다 한미 반도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수페타스도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혹시 이수페타스 제가 리포트 못 봤는데 혹시 이수페타스 오늘 리포트가 나왔나요? 잠시만요. 이수 페타. 만약에 안 나왔다 하면은 네. 안 나왔다면 오늘은 굉장히 상징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반도체 관련 리포트가 몇 개 나왔어요. 좀 의미 있는 데가 네. 2군데 나왔는데 이건 어느 특정 종목이 아니라서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네. 아까 심오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도체 리포트가 2군데 나왔고 또 하나는 전략. 이게 스트래티지스트가
AI에 대해서 적어놓은 리포트가 있어요. 음. 제가 5회 그 자신 읽고도 말씀드릴 텐데 심오하다는 얘기는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해도가 높아졌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쓴 그 글에는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어요. 이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게 그 누구? 작자라는 게 그분의 작성자들이 하나는 스트래러지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누구 아이디어를 빌리고 자기 전체적인 시장과 역사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후행적이죠. 후행적인데 거기서 심오한 의미가 달렸다는 거는 시장에서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반도체 원래 하는 친구들이 두 군데 쓴 것도 네.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종목에 대한 건 없는데 그 이해도가 높아졌는데 그 와중에 대표주가 한미반도체 말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수페타시스가 있거든요. 한미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런 걸 하지만 이수는 그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AI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영어로는 레그업이라는데 한 번 더 다리를 쭉 펼칠 수 있는 시점이 왔고 그것이 미국이 확실히 보여줬고 어저께 네. 브로드컴하고 애플하고 마이크론이 올랐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더 중요해요. 단순히 엔비디아 오른 것보다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두 군데요. 네.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랑 이수페타. 가장 잡음이 없는 종목이 두 가지인데 오늘 특별히 리포트가 안 나왔음에도 미국보다 적지 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미국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지금 고공행진 2% 6% 올라가는 것이 네. 리포트 없이 올라가는데 미국의 카운터파트 못지않게 올라간다는 건 장에서 반도체가 AI가 끌고 가는 거에 네. 스테이지를 잡았다. 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 포인트는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보여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포트가 안 나왔을 때 그 심오한 걸 받아들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거는 파지티브합니다. 다른 섹터 말고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아까 보노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전고점 2779 여기들을 뚫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또 말씀을. 에서 한 2% 정도 오르면은 뚫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한 1% 상승이. 근데 그거 못 갈 수 있어. 다른 섹터가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충분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자금 자체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내가 어번던트하지 않다 그러잖아. 어차피 안에서 다 순환하는 거라서 어쨌든 뭐 대형주 코스피 코스닥이건 대형주가 좀 끌고 가주는 장세라는 거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이내믹하게 막 재밌는 장도 아니다. 제노님께서 오늘 장 왜 이렇게 잔잔해? 이 HTS 멈춘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전혀 분들이 안 잔잔해. 하이닉스가 3% 오르고 이수페타스가 6% 오른 거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미국이 브로드컴하고 마이크론하고 쫓아간다는 게 그 네. 심오함을 읽어야 돼요. 아침 바빠서 그 얘기 못 하는데 네. 강의를 하면 한 30분 할 텐데 네. 그 리포트가 아주 질적으로 나왔어. 오늘 리포트 다 못 읽었거든. 한 30분 읽고 왔는데 굉장히 심오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이수하고 하이닉스만 오늘 이렇게 장으로 끝나면은 이거는 아까 머리 삭 깎아는 거 다시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용두삼이 되면 말짱 꽝이야. 하이닉스하고 이수페타시스만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 네네네. 근데 그것도 무너지진 않을 거고 어제 갔으니까 오늘 덜 봐할 수는 있을 정도면 되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LG엔솔 외에 다른 그런 2차 전지주들도 같이 한 1% 내외로 올라주면서 반도체 대형주 하이닉스가 지금 3.3% 신고가 돌파했고요. 23만 500원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1.8% 오르면서 79,500원, 8만 원 바로 앞두고 있고 오늘 이수페타가 7% 상승폭 확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정도 올라주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1%에서 한 2% 내외로 올라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질적으로 지수단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빅테크가 가니까 우리 하이닉스나 혹은 그쵸.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매기가 쏠리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또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방산이 오릅니까? 방산에서는 조금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뭐 빠지는 종목군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희비교차가 조금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스템이 일단 움직이니까 이제 얘만의 뭔가 특별한 게 있는지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애들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에어로는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오늘 조금 강하게 뚫어주고 있는 거에서의 조금 흐름을 명확하게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직전 고점을 다시 뚫어주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강세 기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전날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가면은 뭐 대형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서 일부 차익을 하고 여기로 좀 옮기는 그런 부분들로도 조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전거래일에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뭐 22조, 23조가 유지가 되면 오늘 방산도 갈 수 있어요. 거래 대금이 터지면. 근데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특정 산업으로 쏠려야 되거든요. 오늘 현대기아도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이 일단 굵직한 산업군에는 일부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외에 뭔가가 터지려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에서의 수급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터져주면 일단 더 좋은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금 선물도 지금 1,600억 정도가 돌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땐 마이너스 시작해서 아까 브리핑했을 때는 한 250억에 300억 갔다가 지금 1,000억 돌파해서 1,600억까지 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형주 쪽으로 또 바스켓으로 담아주겠죠. 그런 부분 나오면 외국인까지 같이 현물 들어오면서 비차익 순매수 들어오면은 또 이제 최근에 이탈됐었던 그런 수급 기조가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더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서 아마 전고점 트레이를 하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시스템 9% 급등, 10%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가스공사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스공사. 그리고 그리고 또 삭발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바로 그냥 뚫을 수도 있다. 근데 6월이라서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지금 8거래일 남았네, 8거래일. 가능할 수도 있어요. 6월 27일 날 돌발적인 사태가 프레지던셜 디베이트 TV 6월 27일 날 그 우리 대선 토론 거기서 그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마이크론 실적도 있고 그 28일 날 우리 이제 PC 나오기 전에 PC 미리 갈 수도 있어요. PC 무시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에 가면 저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삭발해요. 여기 수염을 삭발하면 되잖아요. 수염을 오늘 삭발하고 왔는데 머리에 있는 것만 깎으면 되잖아요. 머리 있는 것만 수염 깎으면 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섹터도 한번 살펴볼까? 오늘 보험, 뭐 섬유의복 이런 작은 음식료 쪽도 약간 좀 차익 실현 있을까? 음식료? 혹시 음식료 화장품은 버티는 것 같고. 네, 음식료는 농심이 마이너스 1.74% 정도 빠지고 있고요. 사냥도 약간. 네, 오리온이 마이너스 0.96%. 근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오른 게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네, 뭐 엄청 더 뭐 이상 못 빠졌다라고 가요.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S&D는 이제 빠지네. 5.7% 빠지고 삼양식품 0.7% 빠지고. 네, 이격이 워낙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좀 차익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만 사실 주력적으로 보셨어도 네. 계속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이기는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도주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HBM 필두로 보는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 삼미반도체, PSK 홀딩스, 삼성전자는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시긴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만 플레이를 하셨어도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포멀을 느끼지 않는 시장이니까 아마 지금 오늘 잔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이제 좀 잘 가는 산업군들이 잘 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 산업군에서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지수나 이런 흐름들은 좋아도 지금 뭐 지수가 한 2,400, 500선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주도주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만 지금 이 좀 행복감을 느끼시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은 조금은 서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그 SKIE 테크는 아이테크라고 있어요. SKIET. SKIE 테크. 네. 뭐죠? 우리 분리막. 분리막. 그리고 경쟁회사가 WCP. WCP. 근데 아이테크는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SK가 팔려고 하잖아요, 궁극적으로. 네. WCP는 삼성 SDI 쪽이나 다른 쪽이고, 얘네는 흑자 나는데 흑자는 작지 않고, 어쨌든 분리막은 전고체가 되면은 나중에 와서 결국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SKI테크가 엄청 빠졌어요. 근데 어저께 리포트가 나왔어요. 바이로 올렸어요. SKIT를
SK에서는 판다고 그런 난리 치는데. 오늘 증권사가 바이를 올렸어요. 어.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많이 빨려갖고 자기 원래 목표 주가와 괴리가 벌어져서 바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도 바이 써요? 드물지. 어.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은 느낀 것보다는 뭐 이건 심오한 건 아니에요. 제 네네네. 느낌은 내용 보니까 뭐 포캐스트나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다만 1, 2분기가 안 좋기 때문에 3, 4분기는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럼 그 적자가 워낙 세니까 적자가 적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밸류에이션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북밸류가 1점 몇 배거든요. 적자가 심해서 언제 적자가 네네네. 확대될지 몰라요. 그렇게 났을 때는 SK 테크놀로지를 살 수도 있지만은 업황이 진짜 만약 하반기 조금 좋아진다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러면 이 경쟁사를 사는 게 맞아. WCP. 왜요? 아니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진다면 근데 투자가들이 궁극적으로 이 저기 뭐지 분리막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안 사거든요. 그나마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SKIT는 적자고 밸류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왜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WCP는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업황이 하반기에 좀 좋아진다고 좋아진다는 트레이딩 하면은 사람들이 SKI로 안 오고 WCP로 온다. 첫 번째 퀘스천은 뭐냐면은 장이 조금 안정화 되니까 네. 빠질 거 빠졌다 싶으니까 이런 주식도 바이콜이 나오는 거야. 약간 어거지성 비슷한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장이 하반 경지가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또 말씀드린 거는 어디 콜이 나왔는데 콜이 아니고 레이라고 있어요. 레이. 그거 그 치과. 그 시간가 하여튼 뭐 있어. 근데 벤티움이랑 같이 뭐 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아주 개떡이 됐거나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아주 개떡이 됐어요. 아주 개떡이 됐어요. 그냥 완전히 저 세상 갔어요. 레이. 그렇죠. 한참 내려야 되네. 레이를 치면 되지 뭘 한참을 내리세요. 레이. 네. 네. 그 레이가 비 내리는 레이. 딱 좋은데요? 역시 역시 이제 머리 들었네.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차트 너무 좋은데. 이게 이 주식 이런 주식이 아니었거든. 월봉으로 따지면은 네네. 이게 42,000원짜리가 작년 이맘때 지금 12,000원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커버하는 애가 꽤 있었는데 이제 아무도 커버 안 해.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약간 스물스물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쳤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나 SKIT는 그냥 완전히 내팽겨친 주식인데 네. 이런 것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장이 바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혹은 진짜 테마 장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걔네들은 테마는 아니야. 걔네 테마 엮을 거 없어요. 얘네 둘은. 뭐 어떻게 테마를 엮어? 이게 갑자기 치과 갑자기 분리막 테마 안 엮인다니까. 테마는 얘기가 그럴싸하게 엮이는 거지. 이건 낙폭 과대 완전히 버려진 아들들 다시 한번 볼까? 뭐 이렇게 돼서 어텐션을 받은다면은 그러면 장은 바닥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어진 거다. 본부장님 얘기하고 막 오르는데요? 아니 안 되는데 리포트도 안 나왔어. SKI 때 어떻게 나온 리포트야? 알겠습니다. 레이나 뭐 이런 종목들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를 바이로 쓰는 리포트들이 나오는 거 보니 장에 대한 자신감이 이전보다는 충분히 많이 생긴 것 같다. 높아진 것 같다. 매크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피봇을 하는 국가들도 생기고 미국의 금리 인하 이야기도 조금 다가오는 것 같고 조금 전반적으로 상황이랑 변수들이 안정돼 가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중심에 있는 그리고 바닥치고 있는 2차 전지가 같이 올라와주고 자동차가 같이 붙어주면 충분히 2,800 뭐 이상을 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근데 오늘 안 간다고 너무 서운하지 말라 이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자료 한번 볼까요? 9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제노님 말씀대로 잔잔해서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어떤 다이내믹함을 기대하는지는 각각 개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딱 특정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신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대적으로 좀 잔잔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0.97% 오르고 있고요. 2,770에서 상승폭 조금 넓혀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누가 좀 들어와서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코스닥이 0.3% 상승 861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은 아까랑 좀 비슷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준비하신 신문 먼저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신문을 좀 볼 텐데요. 신문 번호. 네, 어제처럼 논란이 있을 만한 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네. 그 중국에서 이제 요 주름 관련된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에서의 이런 매출 비중의 또 차이점을 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발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제 기타 다른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의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중국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기타 부분에서 비중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알겠습니다. 고부가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가 중국단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증권가에서 왜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의 좀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좀 봤을 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중국에서의 이런 고가 상품들이 좀 잘 안 팔리는구나를 첫 번째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사실은 좀 쉽지 않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오늘 뭐 관세 얘기도 아까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 그리고 유럽 간에서의 이런 갈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안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발이 높은 쪽에 대한 산업군들은 투심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보다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신지역들을 뭐 인도라든지 이렇게 신시장에서의 좀 확장이 크게 되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을 좀 보시는 걸로 좀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신다면 이 뉴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인도에서 네. 우리 화장품이 잘 할 수는 없어요? 인도에서 인도요? 인도도 잘 하겠죠? 할 수 있지 않을까? 걔네는 이제 얼굴만 좋아하잖아 여자들. 걔는 뭐라고요? 얼굴을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얼굴을 주로 보여주니까. 그렇지. 인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도에서 잘 팔아서 잘 나간다는 화장품주는 못 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앞으로? 아직 내가 보니까 인도는 그 문화가 진짜 발리우드라 그래서 문화가 아직 우리가 인도네시아 침투하거나 말레이시아라든지 대만 침투하듯이 거기는 별거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걔네들이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소리 못 들었네. 뚫겠지. 알겠습니다. 네. 중국 쪽의 디스카운트 그리고 신흥 시장에서 잘하는 애들을 찾아보자. 아모레에서 그 힌트를 얻자. 네. 오케이. 다음 두 뉴스는요? 번째로는 이제 AI 활성화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해서 이제 구리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은 눌림 현상이 나오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흐름 자체를 막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좀 필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거래일 정도, 뭐 전전거래일 정도부터는 일부 종목군들은 좀 특정한 이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산업적인 흐름이 워낙 좋은 쪽이에요. 변압기 전선 쪽이.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이슈가 결국엔 역시나 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이슈구나. 그래서 시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좀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뭐 차트적인 움직임과 또 실질적으로 이 실생활로 바뀌는 이런 부분에서의 좀 흐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LS 그룹주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당 부분에서 좀 구리에 대한 이 공급을 이렇게 확 획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정 이제 또 구리까지 연결되어 있는 쪽이 여전히 조금 더 핫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압 전선, 그리고 오늘 뭐 지열 관련된 또 기사 내용들도 좀 일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제 그 밸류업 부분인데, 중소형 주들이 이제 레벨업이 안 돼서 이제 밸류업에 조금 지장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증시 많이 하는 거랑 ETF가 미국발 ETF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돼서 이게 제한이 된다라고 본다면,
뭐 이제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죠. 뭐 좀비 네. 기업들 뭐 퇴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환원을 하는 쪽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투자 심리가 아이씨 배당 안 주는 건 안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주주 환원 처지 뭐 자사주 소각이나 매입 같은 거 안 하는 종목 안 볼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저는 대형주 쪽으로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장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형주 단으로 움직이게 되면 조금은 재미는 없을 수 있지만 지수의 상단이 계속적으로 넓어지면서 시장 자체는 좀 상당히 건강해진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기사를 통해서 또한 좀 결론을 냈냐면 테마주나 지금 개별주 물론 핫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네. 그런 종목군들 안 봐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한 그 산업군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산업군들 안에서만 플레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3분기, 4분기 때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나올 거고, 그러면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익 이제 현금 흐름이 있어야 배당도 하고 이제 소각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대형주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기사를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밸류업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참 대형주가 가기는 가는데 대형주가 가는 게 네. 현대모비스, 뭐 현대 뭐 글로비스 뭐 등등 그렇죠. 이제 지배구조 이슈 플러스로 가는 거고, 실적도 좋으니까. SK도 역시나 최태원 회장의 개인사 때문에 또 가는 거고, SK. SK 그렇지. 또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밸류업을 하려면 물론 그 테슬라 이퀄 일론 머스크라는 그 오너 리스크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게 보는 네, 사람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맞아요. 양면성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우리나라 코스피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중소형주가 깔려 있다는 거, 그리고 종목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렇죠. 시총은 작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예 갈아 엎어야 밸류업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요거 하나만 떡 뜯어 고치고 믹서기 요거 가져와? 하나만 떡 뜯어- 갈아 엎어? 갈아야 돼요. 그냥 아예 믹서로 음. 주스 갈듯이 착즙기처럼 그냥 싹 갈고 이렇게 싹 엎어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아 진짜 강판 이거는 진짜 엄청난 그 혁명적 그런 뭐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뒤집어 엎어야지. 안 그러면 사실은 하나 고쳐서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안 뭐 되잖아요. 요즘에 종소세나 뭐 이런 부분에서 막 다 바뀌고 있는 흐름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치가 더 잘 되면 뭐 더 좋은 시장이 마련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실 오케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어쨌든 뭐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쵸, 기대를 바꿔야 가지고 좀 되니까. 지켜봅시다. 신혜원님께서 Y랩 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웹툰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하려다가 김정현 본부장님 중요한 말씀하셔가지고 멈췄는데 미스터 블루, Y랩, 뭐 DNC 미디어 오늘 웹툰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뭐 뉴스가 있나? 그 네이버 웹툰 상장하는 데 있어서 그 증권거래소의 네이버 웹툰 쪽이 희망 공모 가격 밴드를 제시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 제시하니까 얼마나 그랬더라? 어쨌든 얼마가 모인다고 했는데 그게 4조 원. 왜 웹툰한테 그치? 마이너스인가? 왜 마이너스지? 나스닥 상장 시 기업 가치 최대 3.7조. 그러니까 그게 낮다는 거예요? 낮게 평가돼서 관련되는 조금. 근데 반대로 네이버는 올라요. 네이버는 그 이게- 저가하다가 나 웹툰 산업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이해가 안 뉴스가 돼. 나오거나 뭐 네이버가 최근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볼 수는 없죠. 미스터 블루. 그니까 오늘 이게 저 웹툰주가 다 안 좋은데 저는 처음에 사실 그래서 그냥 순환매 관점으로 여기서 돈을 빼서 딴 데로 살짝 가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뉴스를 찾지 못하겠는데? 재료 소멸? 단기적 재료 네, 소멸 그게 그동안 뭐- 올라서 그게 그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겠네. 그거밖에 없네 뭐. 이게 시간에서도 그동안 좀 올랐다고? 전날 시간에서 좀 올랐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는데. 오른 것도 있죠. 다 오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급등했다가 빠지고 급등했다가 빠지고 이랬죠. 그치. 네, 그래서- 와이랩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은 그러고. 그래서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롱텀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진짜 본업에서 뭔가 영향이 있는 쪽인데, 뭐 아시겠지만 뭐 미스터 블루도 그렇고 그 다음에 D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큰 굵직한 뭔가 이슈가 있을 땐 쭉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쭉 빠지잖아요. 얘네가 연속성을 그렇게 막 잘 가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슈별 플레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소개시켜주면 안 돼? 네, 시간이 없는데? 요것만 아까 그 인도 그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화장품. NFC라고 종목이 하나 있는데 NFC? 이건 절대 뭐 보시거나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이 그 몰라. 얘네가 그 인도에 직접 있는 회사랑 직수출로를 뚫었대요. 들었다. 예. 누가 들었어. 그래서 그게 근데 규모가 8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뚫었다는 거에 의미를 두자라는 그런 분석과 기사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봐도 제가 또 회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화장품 소재랑 화장품 완제 이런 거 다 있는데 클릭이 안 돼. 아니 누가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회사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있구나. 얘네 그래서 선케어 쪽에서도 뭔가 이슈가 그 있을 뭐 것 그런 같아요. 거 뭐 같긴 그런 한데. 거를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규모가 예, 너무 작다. 너무 요런 것만 보고 기사만 보고 네. 덥석덥석 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 포진해 있다는 거를 그럴 수도 많이 있는데. 그러네. 눌러도 안 나오네요. 위험하지. 안 클릭이 안 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민정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리포트 있으니까 요거 보실게요. 네, 그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제가 다안을 읽었는데 여러분 설명 아침 필요 때문에 아이고 삼성증권에서 테크 뭐라고 적었어? 테크 오버웨이트 아니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 내가 존재합니다. 언제 오버웨이트를 읽어냈어? 아직 불이 안 붙은 곳이 존재한다. 이런 아직 불이 안 붙은 거 존재합니다. 태클 전반적으로 적었어요. 류형근 씨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뭐 이쪽에 이렇게 키우려면 여기는 좀 제도가 있어서 아무나 글쓰기 안 하거든요. 이 증권사는 특히나. 근데 리포트를 잘 적었어요. 잘 적었는데 심오하게 적었어요. 근데 그 여기 리포트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 별도 리포트로 이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넥스틴을 가져왔습니다. 넥스틴 오늘 오르죠?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오릅니다. 잘 움직이진 않아요. 잘 움직이지 않고요. 목표 주가도 변한 거 없어요. 94,000원. 94,000원. 오늘 주가가 71,5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있는데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요. 이게 계측 장비예요. 계측 장비. 그리고 커스터머가 하이닉스하고 중국의 현지 로컬 업체들이에요. 그 경쟁하는 회사가 미국의 KLA라고 엄청 큰 놈이 잡고 있는데 네. 미국에 팔 때 약간 힘든데 우리가 거기 뚫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그 넘버가 마진이요 40% 넘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 겁니다. 오. 근데 여러 가지 회사 이슈가 많은데 리포트 보시고요. 네. 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 2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면 안 돼. 2분기 네, 실적 거기 리포트에도 2분기 실적은 뭐 단기 실적 보지 말라고 여기 났잖아요. 단기 실적보다는 이 다음 기회 요소라는 것을 세 가지 신규 라인업이 드디어 이제 6월 말 중반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신규 라인업이 뭔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스케줄은 저도 까먹죠. 근데 보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네. 그 신규 아이템이 하나는 HBM 검사 장비 이름이 희한합니다. 크로키라는 것인데 다음 달부터 데모 테스트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또 하나는 RESQ라고 웨이퍼 내부에 정전기가 발생하거든요. 네. 정전기 제거하는 건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가 봐요. 근데 3분기에 콜 마칠 예정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 랜드 같은 경우에 위아래 적층할 때 위에를 보면은 밑에를 잘 측정을 못 하거든요. 근데 밑에를 파괴하지 않고 잘 측정하는 비파괴 방식으로 낸드에 적용되는 또 제품이 있어요. 한마디로 네. 웨이퍼 정전기 제거, 그다음 낸드에서의 그 비파괴 검사, HBM에서의 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스케줄이 3, 4분기에 또는 7월 달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일단 실적에 반영이 되니까 이 친구 말에 의하면 하반기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중국 쪽에 그 오포티니티가 있기 때문에 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목표 주가 92,000원은 이렇게 했네요. 94,000원이요? 92,000원이에요. 오히려 중국 죄송합니다. 92,000원입니다. 네, 92,000원인데 92,000원. 이 친구는 올해 기준으로 PR 18배를 했더라고요. 18배. 근데 제가 올해 기준하고 내년 거 약간 땡겨서 네. 내년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목표 주가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대충 한 10만 원 잡고 제가 뭐 했죠? 옛날에 그 TP 적용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0.8, 0.9.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없애고 들어가면은 뭐 좀 기다림이 있더라도 기다릴만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리포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머니루트님께서 중국 관련주라 진짜 안 오르기는 한다라는 의견. 그렇지. 그게 단점인데 그거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분이 코멘트한 게 있어요. 이 설득력이 있으면 들어가시고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좀 찝찝하다 싶으면은 실적 나오고 나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많이 안 오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반도체에서도.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거는 넘버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뭔가 못 간다. 그리고 시간을 더 둬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마진이 반도체 장비에서도 30% 40% 남는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대단하죠. 제 근데 이제 조합인데. 가장 크게 보면 HPSP가 좋아한 게 마진이 50% 남는다는 거였는데 이게 1,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고 뭐 무슨 이게 경제 페이턴트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거잖아요. 약간. 예, 그런데 얘네는 그런 건 없거든. 마진을 40% 유지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봐서 뭐 파크스템은 밸류가 엄청 높은데 그거보다는 밸류도 부담이 없어서 리포트 잘 쓴 것 같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넥스틴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아직 덜 오른 데가 어딨지? 그리고 내가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어. 그리고 난 이 노이즈가 노이즈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또 봐볼 만한 종목이다. 넥스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그 인도 국영 해운사는 얘기했죠? 국영 해운사? 얘기했나 안 했나? 아니요. 기억이 없는데. 인도? 그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게요. 인도 해운사? 예, 요거 리포트 나오는데 해운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삼성증권하고 친하다 싶은데 저 삼성증권하고는 한 번도 계좌를 튼 적이 없고 일단 저는 계좌가 없어. 국내에는 국내 계산 없습니다. 내 이름을 찾으면 없습니다. 아. 있다 하나. 그래도 삼성증권 아는 분 계시잖아요. ETF 하나 있는데 네. 하여튼 주식 계좌 없어요. 네. 한 번도 한 적 없는 게 삼성증권인데 리포트는 잘 써. 어제 나온 리포트입니다. 조선 기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주간 코멘트 적는데 네. 이걸 적었더라고. 인도가 국영 해운사가 없었나 보죠. 우리 같은 H&M 이런 건가? 이거를 설립할 가능성을 보도가 됐답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선박이 10년간 1,000척이 필요하답니다. 천척. 1,000척. 이거 뭐 많은 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선종을 하느냐에 따라 갖고 그 조선주에도 영향이 미치고 그쵸. 다 영향이 미친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맡길까요? 저 컨테이너선을? 그리고 우리 어차피 도크 다 차가지고 그렇죠. 좀 약간 마진 많이 남는 거 같지. 저 10년 천척 중에 10년인데 10년? 그거 우리 컨테이너선 안 하잖아요. 도크 많이. 다랑 잠깐만. 지금 잠깐만. 뭐 팔로우셨어요? 아니 컨테이너 얘기 안 했어.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선종인지를 모르는데 해운선하니까 이 친구가 코멘트한 게 있어요. 봅시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작년에 세계 선종별 선박 발주가 2,000척이 발주됐대요.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고 2,000척.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발주된 건 벌크션. 벌크선. 이게 670, 650. 그 다음에 유조선이 400 몇십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컨테이너는 적어요. 190. 그 다음에 LNG 비싼 거. 네. 이건 60척 내외. 요거는 지금 잔 거고. 그래서 얘네가 컨테이너에서 영향이 커. 10년에 1,000척이니까. 1년에 190척 쇼핑되는데 인도가 만약에 1,000척에서 대부분이 뭐 컨테이너라면 좀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보니까 인도가 해상 교역을 할 때 보니까 수출입 수익 하는 거 보니까 석탄, 철강 이런 거 봤을 때 벌크선이나 유조선일 가능성이 더 높아서 당장에 큰 임팩트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중국보다는 한국에 더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파지티브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조선주. 네, 한번 보십시오. 오케이. 시간 있으면 이 종목 갖고 있습니다. 인도가 국영 해운사가 나오면 배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천척이라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배 누가 만드냐? 우리나라가 잘 만드니까 거기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9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화 시스템이 11% 오르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방산 새로 나온 뉴스 없고요. 신원식 리포트 장관 가는 거. 간 거. 갔지. 갔나요? 갔죠. 19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17일부터 어제, 19일까지. 19일. 맞네요. 19일 날 한 루마니아 국방장관 회담. 요거 관련해서 그대로 있는 것 같고 하나 시스템이 또 프랑스 파리에서 어제 열렸었던 세계 최대 지상 방산 전시회 유로사토리
2024 그런 여기에 거구나. 또 참가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그냥 기대감이니까 일단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혹은 제가 뭐 모르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일주일 저는 전에 못 찾고 어느 있어요. 증권사가 리포트 나는데 조선 방산주잖아. 방산주인가 조선주인가 이게 어디 하든 어떤 거요? 하나 시스템이? 방산주죠. 방산이죠. 그 리포트 산업 리포트에서 그거를 탑픽으로 적었어. 하나 시스템 조그만 거를. 그 리포트 하나 시스템 좋죠. 하나 시스템. 근데 오늘 밸류는 12% 밸류는 모르겠더라고. 12%막 많이 오르네? 14% 15%까지 올랐어요. 14.83. 와 뭐지? 근데 이유를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그 맹구님께서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룰 게 없습니다. 다 모르는 영역에서 어느 정도 아는 거 하나 뉴스 할까? 보고 삼성전자가 이사회에 있는데 아는 거 하라며 어저께 보니까 저기 내가 불란서 예. 했더니 네 아는 거나 짓거리라고 해서 내 아는 거 짓거리 누가 짓거리라고 합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산 저기 뭐지? 그 산말 산말 말맛.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잘해. 근데 우리 이제 명현크님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네. 우리가 말을 잘해야지.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요? 이사회에서 어디서 이런 데가 있더라고. 누가 저기 제 알려줘서 그런데 블라터 이런 데서 삼성전자가 이사회를 했는데 네. 3개월 전에 네. GPU 투자를 결정했다. GPU 이게 투자라는 어떤 의미냐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뭐예요? 3개월 전에 3월 달에 GPU 투자 의견을 결의했는데 그게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라는 걸 통해서 릴리스가 된 건지 알게 된 건지 이런 어디서 잘 모르는 데지만 했더라고요. 뭐 기사는 많이 적었어요. 블로터 유명한 데예요. 블로터 유명한데. 네, 유명한 미안합니다. 언론사입니다. 쏘리. 제가 처음 들어서. 그래서 뭐 적어놨어. 그 누가 이걸 물어보길래 뭐 이제 엔비디아가 싸우자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거를 이미 지금 GPU를 하고 있는 뭐 AMD나 막 이런 데도 지금 플랫폼이니 어쩌니 뭐 쿠다니 이런 것 때문에도 죽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이런 거 근데-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관심이야.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GPU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GPU를 하는 이유가 뭐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죠. GPU하고 쿵짝쿵짝하는 HBM이나 또는 GPU가 아니어도 NPU를 만들고 하고 하려면은 자기네가 실제적으로 자기 캡티브적으로 갖고 있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시점이 왔다고 얘네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딴 얘기인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제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고 있거든요. 네. 차트 좋다 롯데 이것도. 케미칼이 대주주이고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인수돼서 합병돼서 이름이 이름이 바뀐 게 바뀌었죠. 롯데 에너지였습니다. 이게 동박 만드는 회사예요. 네. SK하고 비슷한 건데 주가 좀 올라오고 있죠. 네. 관심 가지만 합니다. 어. 관심이 됩니다. 근데 밸류는 제가 할 방법이 없어. 내가 이 섹터 잘 모르고. 근데 왠지 모르게 관심을 합니다. 주가가. 근데 얘네가 엊그저께니까 뭐 기사가 났어요. 그 셀 있잖아요. 네. 셀을 만들려고 하는 공정을 투자한다는 얘기나 한번 보세요. 나왔을걸요? 그렇네요. 그럼 저기 LG 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하고 경쟁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제가 커스터머고 뭐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기네들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셋업체들한테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꿈꾸는 것이 동방 말고 다른 게 있다면은 소재 있다면은 그쵸. 내부적으로 그 라인을 한번 갖고 싶을 수 있겠죠. 그게 뭐 캐파가 뭐 몇 기가와트가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근데 주가에는 나쁘진 않는데 경쟁한다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것이 뭐 GPU를 경쟁하겠다는 걸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좀 드렸고 시장은 뭐 그냥 지지부진하게 0.9% 여기서 일단은 수급 외국인이 한 1,800억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한 200억 플러스 코스닥은 뭐 재미없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마이너스 기관이 1억 플러스 선물에서 그래도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 선물에 좀 집중을 해보자. 네. 선물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한 130억 정도. 지금 선물 4,800억까지 늘었어요. 그래요? 네. 이 네이버가 늦네. 네. 이쪽은. 늦죠. 네, 지금 장중. 오케이. 네. 그래서 현물까지도 좀 같이 들어오고 있고 대형주 위주로
좀 잘 시장이 버텨주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2% 넘게 오르네요. 79,800원까지 갔고요. 어저께 하이닉스. 알파경제 소리 노이즈로 생각하나 보죠? 알파경제? 그게 뭐예요? 어저께 얘기한 거. 그 단독 보도요? 삼성전자 그 네. HBM3E 그 반려된 거. 예. 반려됐다는 그 기사 나왔다가 얘기. 없어졌잖아요. 네. 음. 계속 아니, 그런 작품이 노이즈에 나오지. 굉장히 많이 둔감해진 것 같아요. 어저께는 민감했지. 삼성전자의 그런 언플과 그게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게 노이즈로 네. 끝날 확률이 높죠. 왜냐면 레거 시적이 지금 그치. 굉장히 좋으니까.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음. 네, 그런 플레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3% 정도 오르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렇게 멱살 잡고 삼성전자 2%, 하이닉스 3%, LG엔솔 0.5%, 현대차 3%, 저 갈게요. 기아차 네, 들어갔어요. 감 일정 있어서. 들어갔어요. 나도 가야 되는데. 소리.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나도 가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마음 볼게요. 네,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올라주고 코스닥 쪽에서도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조금 받쳐주니까 엔캠은 블록딜 여파가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2% 정도 떨어지고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수급이 제한적인데 딱 확실한 것만 찝는다고 쇼핑한다고 하면은 역시 코스피 대형주들 네. 자동차, 반도체, 2차 네. 전지 2차 전지까지도 갈 필요 없고 그냥 반도체랑 자동차 요 두 개만 해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요 정도로 후반 갈수록 혹시나 빠지거나 네. 혹은 뭐 뒤통수 칠 가능성? 그거는 항상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선물의 기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워낙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좀 이 베이시스 차가 좀 잘 적용이 안 되는데 지금 1 정도, 0.5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최근 한 2, 3거일 정도는 1 정도가 차이가 나도 큰 변동은 없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괴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맞춰주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봐서 비슷한 기조까지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의 룸은 더 남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한 1.2 정도 남아 있으니까 상반기조 조금 더 유지가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선물 들어오고 있는데 기간이 전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5천억 정도 들어오면은 적어도 한 2천억 정도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관과 금융 투자에서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게 좀 지속되는 시간 자체가 오래가 된다면 기관과 금융 투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게 또 이제 대형주 쪽으로 분명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올려주기 시작을 하면은 네. 이제 코스피 전고점 트라이도 한번 정도는 오늘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선물의 이런 매수세가 약해지지만 않는다면은 적어도 이러한 강세 흐름들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오케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혹시 못한 거나 뭐 이런 거? 지금 원래 잘 들썩들썩 안 거리시는데 들썩들썩 하시는 거 보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장 자체가 엄청 막 다이나믹하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지금 초반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마음 편하게 좀 비중을 많이 들고 계신 대형주들 그리고 묵직한 종목들 그리고 비전 있는 종목들 요거 그냥 올라가는 거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레이딩으로 테마 찾아서 근데 오늘 테마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네. 잘 찾으셔서 치고 빠지고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덤비지 않아도 되는 장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이거 길어지면 안 돼. 제일 아니, 괜찮아요. 제일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가 매매를 잘 못하고 있거나 내가 사는 시점에서의 이런 종목군이 잘 안 가면 이 포면성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를 잘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종목 선택을 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그 맨날 잘했으면 이미 뭐 전 세계 부자 돼서 놀러 다니고 있죠.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남들은 중요하지 않고 내 스탠스만 중요한 거니까 내 거가 언제 올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정신적인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 한 0.9%에서 한 1.3% 내외로 어느 정도 2773에서 2775 요 정도로 마무리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뒤에 맛동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또 재밌는 내용 준비가 됐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민트와 함께 우리 3시 반 클로징벨에서는 더 유쾌하고 또 재밌게 더 여러분께 자신감을 드리는 방송으로 이따 3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